심장은 하루에도 약 10만 번 수축합니다. 하지만 심장 근육이 아무리 강하게 수축해도 판막이 없다면 혈액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입구와 출구를 모두 열어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액체는 한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같은 통로를 따라 앞뒤로 흔들릴 뿐입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을 앞으로 보내려면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정확한 순서로 열리고 닫혀야 합니다. 심장 안에는 이 흐름을 통제하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에는 문을 여닫는 별도의 모터가 없습니다. 판막은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고 지금 열어라, 지금 닫으라는 운동신경의 명령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판막 한쪽의 압력이 높아지면 문이 열리고 반대편에서 혈액이 대밀려 오면 문이 닫힙니다. 판막을 직접 여닫는 것은 판막 양쪽에 걸리는 압력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좌심실이 혈액을 전신으로 분출할 때 만들어지는 압력은 얇은 판막을 좌심방 쪽으로 뒤집어 버릴 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문을 여닫는 모터는 없지만 문이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지 않도록 붙잡는 살아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장의 4개 방과 4개 판막이 어떻게 압력 차만으로 혈액을 한 방향으로 보내는지, 그리고 건삭과 유두근, 심장 섬유성 골격이 이 얇은 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하나의 펌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개의 펌프가 직렬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우측 심장은 온몸을 돌고 돌아온 혈액을 받아 폐로 보냅니다. 좌측 심장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온 혈액을 다시 온몸으로 보냅니다. 우측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폐를 통과한 뒤 좌측 심장으로 들어오고, 좌측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전신을 지난 뒤 다시 우측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순간적으로는 호흡과 심장 박동에 따라 좌우 박출량에 작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측 심장과 좌측 심장은 같은 양의 혈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더 많이 내보낸다면 혈액은 폐나 전신혈관 어딘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혈액이 심장 안을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온몸을 돌고 돌아온 혈액은 superior vena cava와 inferior vena cava를 통해 right atrium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엔 트라이커스피드 valve가 놓여 있습니다. 삼천판을 통과한 혈액은 right ventricle로 내려갑니다. 우심실이 수축하면 혈액은 pulmonary valve를 지나 폐 동맥으로 나갑니다.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온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left atrium으로 돌아옵니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mitral valve가 있습니다. 승모판을 통과한 혈액은 left ventricle로 들어갑니다. 좌심실이 수축하면 혈액은 aortic valve를 지나 대동맥과 전신혈관으로 분출됩니다. 대정맥에서 시작된 혈액은 우심방, 삼천판, 우심실, 폐동맥판과 폐를 지나고 다시 좌심방, 승모판, 좌심실과 대동맥판을 통과해 전신으로 갑니다. 이 순환고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이 4개의 심장 판막입니다. 삼천판과 승모판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판막을 atrioventricular valves, 줄여서 AV valves라고 부릅니다. 승모판에는 2개의 판막엽이 있고 삼천판에는 일반적으로 3개의 판막엽이 있습니다. 반면 폐동맥판과 대동맥판은 심실과 큰 동맥 사이에 출구에 놓입니다. 각 판막은 3개의 반달 모양 판막첨으로 이루어져 있어 semilunar valve라고 부릅니다. 네, 판막의 기본 역할은 같습니다. 혈액이 앞으로 흐를 때는 열리고 뒤로 돌아오려 할 때는 닫힙니다. 그러나 방시 판막과 반월판은 높은 압력을 견디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승모판과 삼천판을 보겠습니다. 두 판막의 얇고 넓은 판막엽은 낙하산천처럼 심방과 심실 사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판막엽의 가장자리와 심실 종변에는 콜대 텐디네건, 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삭은 매우 질긴 힘줄 형태의 끈으로 심실 안쪽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 끝에는 페필러리 마슬지 있습니다. 유두근은 심실벽에서 안쪽으로 솟아오른 근육성 기둥입니다. 이 구조만 보면 유두근이 건삭을 잡아당겨 판막을 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막을 닫는 힘은 유두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심실이 수축하기 시작하면 심실 안의 압력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심실 압력이 심방 압력보다 높아지는 순간
혈액이 판막엽을 심방 방향으로 밀어올립니다. 이 압력차가 승모판과 삼천판을 닫습니다. 유두근과 건삭은 문을 닫는 손이 아닙니다. 높은 압력에 밀린 판막엽이 심방쪽으로 과도하게 뒤집히는 것을 막는 안전줄입니다. 판막엽이 낙하산 천이라면 건삭은 수많은 낙하산 줄이고, 유두근은 그 줄을 붙잡는 살아있는 근육성 지지대입니다. 심장의 정기적 활성화가 심실로 퍼지면 유두근도 심실벽과 함께 수축합니다. 심실 압력이 판막엽에 강하게 걸리는 동안 건삭의 장력을 유지하고 판막엽의 자유 가장자리가 심방으로 지나치게 밀려 올라가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유두근이 판막을 아래로 잡아당겨 강제로 닫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닫는 것은 압력 차이고, 닫힌 문이 뒤집히지 않게 붙잡는 것이 유두근과 건삭입니다. 각 판막엽에는 여러 방향에서 건삭이 연결됩니다. 하나의 지점에 힘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건삭과 유두근으로 장력이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으로 유두근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거나 유두근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유두근 또는 건삭이 파열되면 이 안전장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승모판의 지지 구조가 갑자기 손상되면 좌심실이 수축할 때마다 혈액이 대동맥이 아니라 좌심방으로 강하게 역류할 수 있습니다. 심실은 정상적으로 힘을 만들고 있지만 그 힘의 상당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새어버립니다. 문을 닫는 압력은 존재하지만 문이 압력을 견디도록 붙잡는 안전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에는 건삭도 유두근도 없습니다. 심실의 최종 출구를 지키는 판막인데도 판막을 붙잡는 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바늘판은 3개의 오목한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실이 수축해 혈액을 밀어낼 때 전방으로 흐르는 혈액이 판막첨을 동맥벽 쪽으로 밀어냅니다. 판막첨은 혈류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로 눕고 심실의 출구가 열립니다. 심실 수축이 끝나면 심실 내부 압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축기에 늘어났던 대동맥과 폐동맥의 탄성벽은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 하면서 혈액에 압력을 가합니다. 이 탄성반동은 혈액을 계속 말초 방향으로 보내는 동시에 아주 짧은 순간 일부 혈액을 심실 방향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이 순간적인 역방향 흐름이 3개의 주머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머니가 혈액으로 채워지면서 판막첨이 중앙으로 펼쳐지고 새 판막첨의 가장자리가 서로 맞물려 출구를 닫습니다. 바늘판은 역류하려는 혈액의 힘을 이용해 자기 자신을 잠깁니다. 모터도 없고 원석도 없고 유두근도 없습니다. 오직 판막첨의 형태와 판막 양쪽의 압력 반전만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늘판의 구조적 미니멀리즘입니다. 대동맥판과 폐동맥판 바로 위의 혈관벽은 바깥쪽으로 살짝 부풀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에올틱 사이너스와 펄모너리 사이너스라고 합니다. 이 부품 공간은 판막이 열렸을 때 판막첨이 혈관벽에 완전히 들러붙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판막첨이 혈관벽에 붙어버린다면 혈류가 감소해도 판막이 중앙으로 돌아오지 못해 출구를 제대로 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막첨 뒤에 동이 존재하면 혈류가 느려질 때 혈액이 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판막첨이 혈관벽에서 떨어지고 중앙을 향해 빠르게 펼쳐지면서 다음 역류를 차단합니다. 대동맥동 가운데 두 곳에는 우관상동맥과 자관상동맥의 입구가 있습니다. 좌심실이 혈액을 분출하는 동안에는 대동맥판이 열려 있고 수축하는 좌심실 근육이 심근 내부의 작은 혈관을 압박합니다. 수축이 끝나고 대동맥판이 닫히면 대동맥에 남아있는 압력이 대동맥동에서 시작되는 관상동맥 안으로 혈액을 밀어넣습니다. 특히 좌심실 심근의 관상연류는 이완기에 크게 증가합니다. 심장이 자기 자신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과정까지 대동맥판 주변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짝이 아무리 완벽해도 문틀이 드러나면 문은 받치지 않습니다. 4개의 판막 주위에는 질긴 결합 조직으로 만들어진 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섬유성 고리와 고리 사이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을 합쳐 Fibrous Skeleton of the Heart 이라고 합니다. 이름에는 골격이 들어가지만 뼈로 만들어진 구조는 아닙니다. 치밀한 콜라겐이 모여 만들어진 질긴 섬유성 결합 조직입니다. 심장 섬유성 골격은 판막이 부착되는 단단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심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짧아지고 비틀리는 동안에도 판막 구멍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판막엽이 매 심장 박동마다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이 구조는 심장 근육이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고정점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심장 섬유성 골격의 역할은 기계적인 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방의 심근과 심실의 심근을 정기적으로 대부분 분리하는 절연체 역할도 합니다. 정상적인 전기 신호는 심방에서 심실로 아무 곳에서나 넘어가지 못합니다. 신호는 에이트리오벤트리큘러 노드를 거쳐 트리오벤트리큘러 번들이라는 정해진 길로 전달됩니다. 덕분에 심방이 먼저 수축하고 그 다음 심실이 수축하는 순서가 유지됩니다. 판막을 지지하는 문틀이 동시에 심장의 정기적 절연체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구조는 아닙니다. 심방이나 심실이 병적으로 커지면 판막을 둘러싼 판막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판막엽 자체와 권삭이 멀쩡하더라도 판막엽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면 서로 완전히 맞닿지 못합니다. 혈액은 그 틈으로 역류합니다. 문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문틀이 벌어져 문이 닫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심장이 한번 뛰는 동안 내 판막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실이 이완되어 있는 시기를 디아스톨리라고 합니다. 이때 심실 내부의 압력은 낮습니다. 정맥을 통해 심방으로 계속 들어온 혈액 때문에 심방 압력은 심실 압력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혈액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순모판과 삼천판이 열리고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갑니다. 반면 대동맥과 폐동맥 내부의 압력은 이완된 심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은 닫혀 있습니다. 이완기에는 들어오는 방실판막은 열리고 나가는 반월판은 닫힙니다. 심실로 들어오는 혈액의 대부분은 심방이 강하게 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형성된 압력차를 따라 수동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완기가 끝나갈 때 심방이 한번 수축하면서 심방에 남아있던 혈액을 심실로 추가로 밀어넣습니다. 심실이 충분히 채워지면 심실 근육의 수축이 시작됩니다. 심실 내부의 압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심실 압력이 심방 압력을 넘어서는 순간 승모판과 삼천판이 닫힙니다. 그러나 이때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실 압력이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대동맥과 폐동맥의 압력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4개의 판막이 모두 닫힙니다. 혈액은 심실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심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심실 근육은 계속 수축하지만 심실한 혈액의 부피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압력만 빠르게 상승합니다. 2단계를 이소볼유믹 컨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과심실 압력이 대동맥 압력을 넘고 우심실 압력이 폐동맥 압력을 넘으면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이 열립니다. 우심실의 혈액은 폐동맥으로, 과심실의 혈액은 대동맥으로 분출됩니다. 2단계가 벤트큘러 이젝션입니다. 우심실과 좌심실은 장기적으로 비슷한 양의 혈액을 내보내지만 상대해야 하는 압력은 크게 다릅니다. 우심실은 저항과 압력이 낮은 폐순환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심실벽은 비교적 얇습니다. 좌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훨씬 높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심실 벽은 우심실 벽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심실의 박출이 끝나면 심실 근육이 이완하기 시작합니다. 심실 압력은 빠르게 떨어지지만 대동맥과 폐동맥에는 아직 압력이 남아 있습니다. 판막 양쪽의 압력차가 역전되면서 혈액이 심실 쪽으로 잠깐 대밀리고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의 주머니가 채워지면서 두 판막이 닫힙니다. 이 현상은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서 있든 누워 있든 심지어 몸이 거꾸로 되어 있더라도 판막 양쪽의 압력차가 역전되면 반월판은 닫힙니다. 반월판이 닫힌 직후에도 승모판과 삼천판은 아직 닫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개의 판막이 모두 닫힌 순간이 생깁니다. 심실은 이완하고 있지만 혈액은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실 부피는 거의 변하지 않고 내부 압력만 빠르게 떨어집니다. 2단계를 이소볼유믹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심실 압력이 심방 압력보다 낮아지면 승모판과 삼천판이 다시 열립니다. 혈액이 심실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음 심장 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청진기로 듣는 심장 소리도 판막 양쪽의 압력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실 수축이 시작되면서 승모판과 삼천판이 닫힐 때 제2심음 S1이 발생합니다. 흔히 럽이라고 표현하는 소리입니다. 심실 수축이 끝나고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이 닫힐 때는 제2심음 S2가 발생합니다.
흔히 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심음은 얇은 판막 두 장이 단순히 부딪히는 소리만은 아닙니다. 판막이 닫히면서 혈액의 역방향 흐름이 갑자기 멈추고 팽팽해진 판막과 건석, 심장벽과 큰 동맥이 진동합니다. 이 진동이 주변 조직과 흉벽으로 전달되면서 청진기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됩니다. 심장 판막의 고장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이 충분히 열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를 스테노시스라고 합니다. 판막이 두꺼워지고 굳거나 판막 천끼리부터 통로가 좁아지면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은 더 높은 압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좁은 문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통로가 좁을수록 혈액은 더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매끄럽던 흐름은 불규칙한 난류로 바뀌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대동맥판이 좁아지면 좌심실은 좁은 출구를 통과해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정상보다 훨씬 높은 압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압력 부담이 오래 지속되면 좌심실 근육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처음에는 더 강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꺼워진 심실은 점차 뻣뻣해지고 이완기의 혈액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를 리거지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심실이 힘껏 수축해도 혈액 일부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닫혀 있어야 할 판막 사이의 틈으로 뒤쪽 방을 향해 되돌아갑니다.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좌심실 혈액의 일부가 대동맥이 아니라 좌심박으로 역류합니다. 심장이 한번 수축해 많은 양의 혈액을 밀어냈더라도 일부가 좌심방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전신에 전달되는 혈액량은 줄어듭니다. 심장은 부족한 박출량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을 받아들이고 더 큰 부피를 반복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협착이 주로 심실의 압력 부담을 만든다면 역류는 주로 심장의 부피 부담을 만듭니다. 역류한 혈액은 다음 심장박동에서 새로 들어온 혈액과 합쳐지고 다시 같은 판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심장은 앞으로 한 번 보내면 될 혈액을 앞뒤로 반복해서 운반하게 됩니다. 역류는 판막엽 자체가 손상됐을 때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삭이 파열되거나 유두근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거나 심방과 심실이 확장되면서 판막륜이 벌어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짝과 안전줄, 문틀 가운데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판막은 완전히 닫히지 못합니다. 판막 질환에서 심잡음이 들리는 이유도 비정상적인 혈류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혈액은 대체로 매끄러운 층류를 이루며 이동합니다. 하지만 좁아진 판막을 빠르게 통과하거나 닫혀 있어야 할 틈으로 혈액이 새면 혈류가 불규칙해지고 소용돌이 치는 난류가 형성됩니다. 이 난류가 혈액과 판막, 심장벽과 큰 혈관을 진동시키면 청진기로 들을 수 있는 멀머가 발생합니다. 심잡음이 심장 주기의 어느 시점에 들리는지는 어떤 판막에 문제가 있는지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심실 수축기에 들리는 심잡음이라면 수축기에 열려야 할 대동맥판이나 폐동맥판이 좁아졌거나 수축기에 닫혀 있어야 할 승모판이나 삼천판에서 혈액이 역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완기에 들리는 심잡음이라면 이완기에 닫혀 있어야 할 대동맥판이나 폐동맥판에서 혈액이 새거나 이완기에 열려야 할 승모판이나 삼천판이 좁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단지 소리가 크고 작은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주기의 어느 시점에 들리는지, 흉벽의 어느 위치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지, 소리가 어느 방향으로 전달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 정보를 통해 어느 판막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정상 혈류가 발생하는지 추적합니다. 심장은 근육 펌프입니다. 하지만 근육의 힘만으로는 혈액을 순환시킬 수 없습니다.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고 심실은 압력을 만들며 판막은 그 압력을 한 방향의 흐름으로 바꿉니다. 판막은 혈액을 직접 앞으로 밀지 않습니다. 대신 혈액이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매번의 심장 수축을 실제 순환으로 바꿉니다. 판막을 직접 여닫는 것은 판막 양쪽의 압력 차이입니다. 승모판과 삼천판이 높은 압력에 뒤집히지 않도록 붙잡는 것은 유두근과 건삭입니다. 단월판은 되돌아오려는 혈액의 힘을 이용해 자기 자신을 닫습니다. 4개 판막의 문틀을 지지하는 것은 심장 섬유성 골격입니다. 심장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지만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전달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압력과 판막의 정교한 순서입니다. 4개의 판막 가운데 하나라도 충분히 열리지 않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압력에 밀려 뒤집히기 시작하면 심장은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심실벽을 두껍게 만들고 심장방을 넓히고 더 많은 혈액을 내보내면서 문제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압력 부담과 부피 부담은 결국 심장 자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심실에서 분출된 혈액을 받아 매 심장박동의 충격을 견디는 인체에서 가장 큰 동맥, 대동맥의 벽이 어떻게 압력을 저장하고 심장이 쉬는 이완기에도 혈액을 계속 앞으로 보내는지, 그리고 왜 어느 순간 풍선처럼 드러나 대동맥류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